같은가 다름이 하나 된 생명의 표현에 대해서 보고 있죠. 131페이지요. (131페이지) 맞죠? 네. 자, 봅시다. 전문 시간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진여를 다 갖추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진여 자체의 성품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한경이도 평등 일성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하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불평등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문명 때문에 이제 이 불평등이 생깁니다. 문명이라 하는 거는 어둡다는 거죠. 밝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가 없는 상태를 이제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문명의 허구가 허물어지면 131페이지 중간에요. 그 자리에 본각이 작용하는 법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고 듣는 모든 활동이 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모습인 법신을 보게 되면 보는 그 자리가 그대로 법신이 되기 때문에 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는 대상으로 법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법신의 자리는 이제 주객이 없는 자리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자는 법법자의 몸신자죠. 법신, 진리의 몸,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본래 께에 있는 본각이 작용하는 법신이란 말이죠.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신, 화신이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법신, 보신, 화신은 부처님에게만 있다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이건 우리에게도 갖춰져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이. 다만 이제 무명에 가려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무명이 없어지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 법신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법신에 대한 이야기 곧 나옵니다. 법신이란 법의 몸입니다. 제 모습을 어느 곳으로도 갖지 않는 공성이 법이므로 공성을 보는 것이 법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공성을 보는 게 이제 법신을 본다면은, 바꾸어서 얘기하자면은, 본인이 바로, 법신이라면은, 본인이 바로 공성이라는 뜻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공성과 법신은 말만 다르지, 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성을 이제 알면은 법신도 알겠죠. 이 법신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 이제 사국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처음은 개수이 뭐예요? 예. 범소유상 계시엄만. 그죠? 범소유상 계시엄만, 약견재상이면 적견열이다. 되어 있는데, 범소유상이에요. 범소유상이죠. 물론 모든 상은 계시허망, 다 모든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게 이제 법신이에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상이 이 상 아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상을 상 아니다고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죠? 상이 상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찻잔이나 책상이나 사람이나 뭐 나무든 산이든 구름이든 형상이 있는 거는 전부 상인데 그런 상이 상 아님을 봐야만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랬죠. 32상, 부처님 32상 70종호라고 하는 이제 훌륭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훌륭한 모습이 바로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32가지의 아주 특수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부처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부처라고 얘기한다면은 부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러면 전룡성왕도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불의 존자가 얼른 말을 바꾸잖아요. 바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이 상 아님을 보는 걸 공성을 본다. 그게 바로 부처를 본다. 근데 그게 바로 그 부처는 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이 상 아님, 상을 상이 아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밑에 해설이 되어 있어요. 공성을 보는 것은 상의 인연을 잘 헤아려 인연에서 상도 되고 인연에서 무상도 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상과 무상을 뭘로 봐느냐 하죠? 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보는 시각은 인연으로 보는 거죠. 인연. 내가 인연으로 봤을 때 이 얘기예요. 이 인연에서 우리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서 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래 이게 인연이 참 중요해요. 그럼 이게 모양이라 하는 거는 대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모양이 없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 인연을 잘 헤아려서 이런 말이죠. 상도 되고 인연에서 무상도 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성을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공성을 어떻게 볼까? 뒤에 있는 성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법신인데 결국 그 잣대가 인연이란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있잖아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인연을 따라 납니다. 몸을 다쳐서 몸이 몹시 아프다 이러면은 다칠 원인과 다칠 조건이 되면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고통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오는 것도 원인과 조건. 행복이 올 원인과 행복이 갖춰질 조건이 만나면은 행복이 일어나죠. 근데 원인과 조건이 바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 따라서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깨달음은 어때요? 깨달음은 그러면은 인연을 떠나는 것일까요? 깨달음도 인연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반경에 불성을 보려면은 시절 인연을 보라 이런 말 하죠. 불성을 보려면 부처의 성품이 바로 공성이고 법심인데 그거를 보려면은 시절 인연을 봐라. 시절 인연. 시절을 알시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송강사를 오래도록 살았는데 17년 이상
17년 살았는데, 송강사에서. 예. 제가 이제 그 17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송강사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나오면서 곰곰이 보니까 정말 인연 따라서 생긴 거더라고요. 인연 따라서. 제가 송강사 가게 된 것도 인연 따라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한 후배쯤 되는 스님이 해인사서 만났어요. 문자 성자 노스님께서 송강사에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스님도 송강사에 오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송강사에서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스님 무연 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무심코 거의 인사치레 그러겠다고 제가 갈 일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 2년 후쯤 되는가 전화 왔어요. 송강사서 강의를 해달라고 재무스님부터 좀 강의 안 한다고 여기 대구 대성사 있잖아요. 그때 86년도인데 내가 그 지금 주지로 지금 가게 됐는데 안 간다고. 해인사에서 또 전화 와가지고 무관스님이 강주를 계셨어요.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하지 이러는. 아이고 제가 지금 뭐 주지로 가게 돼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인연이 끊어져야 될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또 이제 저희 송강사 전화 와가지고 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무연이라는 스님이 쫓아와서 스님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송강사에서 강의하기로 약속이 했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옛날 약속한 게 있더라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시죠.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그 정화 스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스님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인사보다는 송강사가 좀 잘 맞을 게. 또 그 전에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이것도. 그래 이제 우연히 서울 법륜사에 가게 되니까 송강사 주의스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보니 어떻겠냐고 그 지묵스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 얼른 이력서를 꾸며서 이제 갔더니만 주의스님이 하루일을 한번 쫙 보더니만 송강사 강사할 사람이 줄을 서가 있어서 안 된대. 퇴짜를 맞은 거죠. 얘기하자면. 퇴짜를 맞았는데 한 2년 후에 거짓말 같은 송강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 송강사 가니까 주의신 미국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이제 주의신이 왔는데 딱 인사하러 가니까 나를 한번 딱 보더니만 되게 멋쩍은 웃음을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퇴짜 놓은 스님 와서 강의를 하니까. 옛날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은 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이 인연을 따른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부부싸움 할 원인이 있고 조건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식이 애 미기는 것도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연에 대한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은, 공성을 본닥하는 거는 깨닫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공성을 본닥하는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으려면은, 상의 인연을 잘 하리라.
예를 들어 찻잔도 보면은 이 컵이죠. 컵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 이 디자인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탁 결합해서 이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또 상이 없는 거 어떤가 하면 또 들고 마시다 탁 깨트려버리면 탁 깨져버리잖아요. 예를 들어가 손이 힘이 없다 이게. 이 들고 있는 손이 힘이 없고 이 컵이 무겁다면은 힘없는 손에 컵이 무거워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리지죠. 이것도 인연이야. 손에 힘없는 거하고 이 컵이 무거운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또 미끈해가지고 또 손가락에 하필이면 그때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끈해가 떨어져 깨져버려요. 이런 인연으로 해서 모양이 없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갖는 거는 부모라는 인연 때문에 여러분 모습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생로병사하는 인연을 해서 딱 죽잖아요. 모양 없잖아요. 죽고.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죽는다는 한 말이 싫습니까? 싫어도 우리 죽는데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인연을 잘 헤아려라, 이거죠. 인연을 잘 보라, 이거죠. 그래 되면은 이제 법신을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법신은 모양이 없어요. 보는 것 어느 것으로도 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인연을 잘 보면은 상을 안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건데,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매 순간 변한다면 어때요? 해심일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적 현상이든 정신현상이든 매 순간순간 변한다면 어때요? 일정한 모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 순간 변화를 본다면은 모양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양을 보는 거는 변하는 것을 마음이 이렇게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딱 고정시켜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래 모양이 없는 세계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창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조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죠? 아예 우리가 창조주인데, 창조주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한 뭐가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모양으로 그리지 않으면, 알미 형성될 수 없어 보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모양으로만 보게 되면 법신을 무명화하는 것으로 공성인 법의 특성을 어기는 것이니 모양이 더 걸리지 않고 모양 없음이 더 걸리지 않아야 법신을 본 것이며 보는 것이 법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미 형성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떤 모양이 있으면 이건 찻잔이다, 책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다, 구름이다, 태양이다, 바람이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으로 그리지 않으면 알미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 없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 진심무지라고 했어요. 참 마음은 알미 없다. 이런 말을. 주관객관이 주객이 상대되는 게 없으니까 알미 형성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봄에 말이죠. 봄이 되면은 꽃나무가 꽃을 피우죠.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럼 꽃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울까요? 예. 그럼 꽃나무 꽃을 피울 조건이 뭘까요? 온도, 바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봄에는 봄바람이 불어야 돼요. 봄이 왔다는 소식. 봄바람이 불면은
이제 꽃나무 꽃을 피우는 거라. 그런데 꽃나무하고 봄바람은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네? 아는 사이일까요? 여하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꽃나무는 봄바람은 모르고 봄바람은 꽃나무는 모르지만은 서로 만나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모양으로만 보게 되면은 무명입니다. 법신을 무명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신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신은 바로 모양이 그리지 않고 모양 없으면서 그리지 않아야 법신을 보는 것이고 또 보는 것이 법신이 된다. 자, 여기 중요해. 보는 것이 법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경을 쪄서 볼 때 까만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죠? 안경, 투명한 안경 알로 보면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죠. 그렇다 하면은 세상을 모양 없는 무상으로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모양 없는 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다 공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신이 돼가지고 법신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법신이라는 뜻이에요. 보는 것이 법신이란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법신 돼야만 세상을 법신을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은데, 한번 환기시킨 의미에서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그 이성계하고 무학대에서 대화에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우리 농담 따먹게 합시다. 그럽시다. 대사를 보니까 돼지 같구만. 돼지로 보인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무학대에서는 아이고 대왕님 부처님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성계 화를 내니 아니 내가 왕이라고 나한테 지금 아부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무학대에서 하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나 우화 같지만은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을 지어야만 되는데 모양상 상을 지어야만이 법신을 봅니다. 상을 지어야만 공성을 보고 법신을 보는데 상을 지으려면 인연의 눈으로 봐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해심일경에도 보면은 진여를 캐치해 가는데도 상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상을 어떻게 없애야만 진여를 얻을 수 있을까? 진여가 바로 법신이고 진여가 공성인데 그래서 모양을 보더라도 실체 없음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모양이 있더라도 실체 없음을 모양 매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모양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 공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후 찰나를 보는 겁니다. 전찰 후찰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시간의 관념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종이 되죠. 그게 바로 공성이에요. 이 공을 보는 방법이 이제 그리 제시가 되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해심일경에서는 진여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자, 유식 공부를 좀 해봅시다. 병계 소집, 병계 소집상, 의타기상,
원성실상. 자, 변기소입상은 상입니다. 모양이에요. 요거는 의탁이상은 마음이에요. 식이에요. 식.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진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건 이 원성실성이거든요. 변기소입상이라 하는 거는 보면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모습인데, 의탁이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들 염자 있고, 하나는 깨끗할 정자 있습니다. 염의타이고 정의타가 있어요. 깨끗할 염자 염의타는 변계소입성을 얘기하고, 정의타는 원성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의탁이성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해심밀경에서 얘기는 변계소입상, 의탁이상 속에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모습에서 두루 혀안에 집착하는 이 모습이 없어지면, 염이 없어지니까 바로 깨끗함이 그대로 뭔가 하면 원성실성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탁이상 속에 변계소입성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두루 혀안에서 집착하게 되면 모양이 나타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는 시각으로부터 해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8종식이에요. 8종식이 전부 다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주관과 객관에 상대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탈을 의지하고 있는 이 이제 마음에서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거는 나와 이 우주 삼라만사 모든 것을 가상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구성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성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자, 이건 컵이잖아요. 컵 맞죠? 그럼 이 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컵이 정말 진실할까 하면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컵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미술품을 감상하더라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그 미술품이 감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컵도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게 다 달라요. 명정의 보살 컵 어때요? 장미가 아름답다. 교사님 컵 어때요? 깨끗하고 두 분이 다른데 이 말들 하자면 컵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컵이 하나잖아요. 교사님은 어때요? 예. 아니,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또 달라지네. 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금방.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 컵이라는 건 사물 위에 우리가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덮어 씌워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유로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컵은 실제 컵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봐가지고 이 컵을 여러분들이 좀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대면은, 자, 한번 얘기해봐요. 이건 뭡니까? 한번 크게 얘기해보세요. 뭡니까, 이건? 큰 소리 컵 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참, 원하는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컵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컵이라 하는데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컵이라고 말해 달라는 적이 있습니까? 이러죠. 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컵이라 하지만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죠? 이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또 얘기하죠.
컵이라고 하는 말은 1000년, 2000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컵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있는데 컵 자체는 1000년, 2000년 지나고 난 뒤 컵은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얘기하자면 잘 보존하면 존재할 것이고 보존이 안 되면 존재 못할 거예요. 그래서 컵이라 하는 말은 2000년 이상 또는 뭐 3000년, 4000년 쭉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컵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컵 자체는 중간에 풍화작용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조건에서 부서져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세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은 이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컵은 지금 매 순간 변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컵은 가짜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본 컵은 지금 컵은 똑같이 보이니까 실제 순간순간 변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컵만 그렇겠느냐? 책상이라든지 뭐 마룻바닥이나 사람이라든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사물을 보면은 변하는 걸 잘 인식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걸 인식이 잘 되잖아요. 그건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마음은 사물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 세계, 자기 자신을 비롯해가 이 삼란만수 우주 전체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아리아의식이합니다. 재구성해가지고 딱 고정화시킨 게 뭔가 하면은 변개소집상이 둘의 혈에 집착하는 모습. 그래서 둘의 혈에서 집착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세계가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은 뭘 없애야 되겠습니까? 상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상을 나타나게 하는 게 뭡니까?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분별하는 마음이죠. 둘의 혈이라는 분별이잖아요.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면 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을 보고 또 분별을 하니까 상이 없어지면 분별도 멈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해심일경이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 의탁이상의 상을 볼 때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무상입니다. 매 순간 변하는 시간의 시각에서 이 무상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시각에서 상을 보자 안 변하느냐 있죠. 이거 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만일에 10,000,000원짜리라든지 안 그러면 한 1억 정도 호가하는 컵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임자 없는 것이라면은 이걸 1억짜리라고 안다 그러면은 안 가져가겠어. 임자 없다면 얼른 누구 가져가겠죠. 그죠? 그래 이거는 공짜다 가져가라 이러면 서로 가져갈 거예요. 1억이니까 1억 와 팔기만 해도 진짜 눈가 설탕이 얼마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되고 뭐야 그 무슨 빵이에요? 경주에서 나는 빵 있잖아. 항남빵이 1억 원치 사면은 어마어마할 건데 안 그래요? 배불러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임자가 없는 것이다. 가져가는 게 임자다 이러면 이거 1억 원 한다면 누구 스스로 가져갈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막 서로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이놈이 툭 떨어져 가지고 깨져버렸을 때 사람은 어떨까요? 가져가겠습니까? 올 수도 없이 안 가져가죠. 이제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 또 박살 나버리면 1억 원 가치가 없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니 총각이 말이지 어느 처녀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러게 곱던 얼굴에 그냥 자세히 보니까 꼼보딱지가 이렇게 딱 붙었다. 이렇게 화장을 가르쳐도 몰랐는데 맨 얼굴 보니까 있더라. 그만 정남이 뚝 떨어져가 너하고 헤어지자 하는 총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한 이야기죠. 흠집 났다 얘기죠. 이 총각들은 맞선 볼 때 제일 먼저 얼굴부터 본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얼굴부터 먼저 봐요. 나이가 들면 연륜이 있는 사람은 마음씨를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 연애한 청춘 남녀 이야기를 좀 빌려볼까요? 제가 법주사 살 때인데 아는 청년이 있어요. 한 번씩 놀러 오는데 올 때마다 자기 파트너가 바뀌는 거야.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올 때마다 여자친구 자꾸 바뀌는데 왜 그래 자꾸 바뀌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거는 심오한 철학이 있더구만 거든.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이야기가 참 만나서 이야기하면 재밌죠. 1시간 이야기도 5분 정도밖에 시간 안 걸린 그런 느낌이래. 아주 시골랑한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해도 재미가 있다네. 재미가 있는데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은 하나 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만 그것이 헤어지는 시점이 결정된답니다. 그것도 헤어진답니다. 그 또 만나면 시골랑한 이야기 또 하면서 몇 개월 지나다가 또 약점이 보면 또 헤어진대요. 그런데 그거 말고 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구만. 그런데 연애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연애 박사가 좀 될 때쯤 돼서 이제 눈이 좀 떠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 이야기 그렇네. 처음에는 사귈 때는 얼굴 보고 사귄답니다. 얼굴. 그러다 한 3개월쯤 지나면은 그 다음에 상대의 얼굴은 잊어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쓰는 슴슴이를 보게 된답니다. 야, 내 강의할 때는 별로 집중 안 하더니 지금 집중이 쫙 되는 게 기가 막히는구만. 여러분들 들었어도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 연애 시절은 생각하기는 하는가 보네요. 아, 이거. 그래요? 연애 얘기는 그만하고.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변기 소입상을 이제 없애는 것이 무상을 통해서 아까 약점 제외했잖아요. 상대 약점을 보고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헤어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뭔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시간이. 뭐든지 변한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 고정관념을 부수는 데는 시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현재도 매 순간 변하니까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아까 그냥 1억 원짜리 물건이 박살이 나면 사람들 그들도 보지 않듯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깨질 때, 이렇게 탁 깨질 때 무상을 제대로 체득해야 돼요. 이런 사례에도 경전이 나오는데, 마가다국의 최고의 미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녀는 기생이라, 그래서 이 마가다국의 이 남자들이 이 여자와 하룻밤 자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죠. 돈을 말이죠. 수백만 원씩 갖고 기다리고, 그 여자와 하룻밤 자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여자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자는 이제 중림정사가 이제 너지 부처님 법문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곽이 있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사는데, 엉카 천하절세의 미인이고, 돈이 억수로 많이 벌었죠. 큰 저택에. 남자들이 끊임없이 그냥 찾아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죽은 여자를 갖다가 마가다국 시내에다가 라자 그리아에 탁 내놓고
자, 사갈 사람하고 경매에 붙인 거야. 경매에 붙였더니만 어느 남자도 아무 긁어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바로 무상이라는 거죠. 이 우리 몸뚱아리도 똑같습니다. 무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 몸 볼면은 이제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상을 볼 때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하나는 바로 인연으로 보는 겁니다. 인연의 시각에서 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모양을 이루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지 독립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팔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은 뭔가 바로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흐름을 무상이라고 해요. 의탁이성이 다른 이름이 무상이고 인연이에요. 이 시각에서 변개소입성을 보면 변개소입성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개소입성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생각되는 것들, 이게 싹 없어지는 게 변개소입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의탁이성을 뭐가 바뀌는가 하면 진여로 싹 바뀝니다. 그때 법신을 보는 거죠. 이치는 매우 간단한데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면 52단계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 대성기신론은 4단계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매우 심오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신을 어떻게 보느냐, 공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형상 없음을 보면은 이 변개소입상이라 하는 게 무상과 인연을 통해서 타파되면 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상 없는 것이 집착하면 또 안 되는 거야. 무상이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과 무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신을 본다.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모양이 없어요. 매 순간 변하는 것. 매 순간 변하는 것을 마음에 딱 붙들어가 모양화,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특성은 형상과 형상 없음 모두가 자신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안 가져요. 내재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성이라 하는 건 사실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성을 형상과 상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성이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공성에 집착하게 되면 불보살의 위실력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상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공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불보살도 그 사람을 구제하기 힘든다. 이렇게 공상.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턱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은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공이라 하는 말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인연이죠. 거기서 생명체가 형성되잖아요. 상을 이루는데 그 상은 전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자, 난자의 인연으로. 그래서 상을 어떻게 봐는 인연으로 봐라. 이거죠. 상을.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에 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인연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의 다른 변한다는 무상의 다른 이름이 공성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 공성이라는 착각을 하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탄생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아이가 자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능경 그 주석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남자 아이로 태어날
태어나면은 삼자가 맞아야 된대요. 어머니 될 사람, 아버지 될 사람, 영혼. 삼자가 인연이 탁 만나는데, 이 아들을 태어날 아이라 같으면은, 영혼이라면, 이 영혼은 부모가 교접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결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게 남자아이예요. 그 다음 여자아이로 태어날 영혼이라면은, 부모가 결합을 할 때, 어머니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체할 때 태어난 게 여자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웨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벌써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이게 능경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에 벌써 이걸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와 영이 삼자가 만나가 애가 태어나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의 인연이 어머니하고도 인연이 짧아도 유산이 되고 아버지하고도 인연이 짧아도 유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자에 경고할 때 아이가 뱃속에 자라고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 아들, 딸들은 전생에 부모하고 지대한 인연이 있어 태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뭐 자식들이 다 빚쟁이라 하잖아요. 부모한테 빚 받으러 온 게 자식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절집에도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상자 하나에 지옥 하나다. 이런 말 나와요. 부모 입장에서 뭐 자식 하나에 지옥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윤회하는 이렇게 미세 마음도 같이 따라와요. 윤회하는 마음은 무지, 무명의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윤회의 주체가 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윤회하는 마음이든 깨달은 마음이